으이짜!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로 뛴 장소가 북경이거든요. 원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쪽을 해서 좀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겠다 해서 우리 죽기 살기를 일을 했는데 그 아줌마가 보면 우리를 좀 일만 시키고 해주는 기미가 반년 지났는데도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찌 하다나니 거기 우리가 상주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좀 알게 됐어.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저쪽 안쪽으로 또 북경에 가서 한국 식당 같은 데 가서 일하면 돈도 좀 받고 좀 도움도 받고 좋다고 하더라고. 없는 차비를 해가지고 거기 또 누가 그 우리를 소개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 차비까지 대감에 갔었어 북경으로. 우리가 어머니 우리 갔던 식당이 중국 식당 맞죠? 한자 막 있던. 처음에는 그 한국 사람 경영하는 식당 가면 뭐 안전도 보장되고 좀 월급도 따박따박 받고 좀 그래서 갔는데 두 군데 찾아갔었어. 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불법이고 또 저쪽에서 왔다고 솔직히 얘기했는데 신분이 안전치 않은 사람 쓰면 자기네들도 불이익이 올까봐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조선족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갔었지. 그러면 그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은 어떻게 찾아서 간 거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한국인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가 두 번 갔다가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인 식당 안 가면 그 넓은 북경에는 한국말 하는 사람 찾기가 없단 말이지. 어렵지. 그래서 시장을 가 일단. 그것도 우리 일종이 하도 중국에서 말 모르는 데로 다니다 나니까 조금 해치는 게 김치를 파는 사람들인데 찾아가. 그럼 유일하게 김치 파는 사람들은 조선족들이거든.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여사에서 일했는데 좀 어떻게 일자리를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사정을 해. 좀 아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하면 그 사람들이 연줄 나서 식당을 찾아주고 그러거든. 그래서 결국 그 식당으로 가게 된 거지. 근데 그렇게 시장을 우리 많이 다니다 보면 군인 일도 많이 우리 저기서부터 외국인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북한에서는. 북한에 없지 아예. 이렇게 흑인들은 더더욱 본 일 없고. 없지. 근데 그 북경에 다니다 보면 외국인들도 많고 흑인들도 있고 해서 한 번은 우리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쓸 줄은 몰랐지. 그리고 옆으로 지나가면서 야 저 흑인이 진짜 까맣긴 까맣네 우리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 아이 그 사람이 깜짝 놀라게 그래 까맣다 어째 이름에 지나가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는 신분이 원래 떳떳지 않으니까 날 살립소 하고 36개 주량 남치던 기억도 나. 그래 지금 생각하면 그 북인분들인데 그렇게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처음 까만 사람 보니까 까맣다고 그렇게 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 잘하는지 까맣다 어째 이러고 지나가더라고. 그래 그때도 놀랐던 기억도 있다니까. 근데 그 후임분 사투리써 어째 이거는 완전히. 까맣다 어째. 자기네도 웃으며 그러더라고. 장난친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도망댕기는 신세니까 들고 뛴 거지. 너무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 또 우리인데 또 이렇게 너네 어디서 왔나 물어보면 또 좀 겁나잖아. 근데 별일이 다 있죠. 혹시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뵈가지고 실례했지만 어머니도 그런 처음 뵈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때 되게 한국 살았습니다. 40평생에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 베이징에서 식당에서 일을 이제 시작을 한 거야? 북경하면 막 의리 번쩍 막 큰 오리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데 아니고 외곽에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촌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식당이 큰 유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자가 되어 있었고 냉면이랑 고기를 팔았어요. 어머니가 냉면 만들고 설거지하고 닥치는 대로 했지. 시키는 게 했죠 그때는. 주방일은 다 한 거. 어머니 그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막 손님 접대나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냥 주방에서 시키는 거 다 했고 아버지도 말이 안 되니까 그 불 날랐죠. 불 피우고 불 나르고 숯불. 저랑 동생은 여기 식당이라면 그 식당 뒤에 이제 창고 같은 데 있었는데 좀 많이 좀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내가 저기 뭐 지내려면 그래도 뭐 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배려해줘가지고 창고에 어떤 공간을 준 거죠. 빈 공간. 근데 거짓말하기 장군이가 좀 있는데 장군이보다 조금 작은 어머니 쥐 많다고 기억나요? 창고에 있으니까 물론 쥐가 있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북한 쥐 요만하거든요? 중국쥐는 이만해요. 중국쥐도 진짜 이만해가지고 좀 처음 해보고 고양이인 줄 알았어요. 고양이. 그런 쥐들이랑 우리가 좀
처음에는 창고 청소하기 전에 거기 지도 많고 지저분했지. 청소하고 들어가서 설거지. 처음에 되게 더럽고 막 좀 냄새 났는데 그래도 어머니랑 아버지가 많이 치워가지고 나중에는 좀 살만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때 그래도 좀 중국집 좀 제대로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좀 반찬을 여러 개 시켜 먹거든요. 뭐 진컬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5개, 8개 시켜 먹는데 나중에 냉면을 시켜요. 그러면 냉면을 배불러서 다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럼 그 냉면이 좀 아깝잖아요. 북한에서 봤을 때는 뭐 세 건데 나중에 어머니가 야, 한 젓가락 딱 먹었다. 먹으라 해가지고 그 냉면 시원한 거 먹었던 기억나거든요. 손님이 젓가락 안 갖다 생각하는 건 저도 가져다 먹은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식당에서는 냉면을 진짜 원 없이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고기나 이런 거 좀 상태 괜찮으면 남은 거 있으면 주고 해가지고 뭐 지금 생각하면 음식물 쓰레기긴 한데 그래도 그때는 그 음식이 진짜 귀했고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랑 아버지가 고생 아니 고생해가지고 돈 받았나 어머니? 돈 받기는 받았는데 거기서 또 집 하나 창고 같은 집을 빌려줬다 해서 그 돈 떼고 뗐어 그때? 월세 같이 조금 떼고 많이 받지는 못했어. 또 어쨌든 월급은 받았어. 따박따박. 그래서 그랬구나. 왜냐면 제가 그때 뭔가 사춘기 아닌 사춘기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뭔가 요만한 이런 오락기계 이런 걸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돈 없다고 막 북한 남자라서 뭔가 미안하면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야 돈이 어디 있니 해가지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넉넉하지 않았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그래서 기본으로 먹고 살만하는 거죠 버렸고 그렇게 넉넉히 쓰지는 못하지. 근데 그 다 허물어가는 그 창고에 월세를 받았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 아니 세상에 공짜가 없지. 뭐 어쨌든 비 안 맞고 그러면 그것도 다 세를 받는 거지. 그보다 더한 집들도 받는 거 많은데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었고 이게 어머니한테는 좀 굉장히 실례되는 좀 말이지만 진짜 그때 좀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실망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때 좀 맥주를 많이 드셨죠? 먹지는 뭐 드시진 않고 조금 마시긴 했지. 이게 어머니 아버지 기준에서는 그래도 좀 잠잘 곳이 있고 뭐 월급도 조금씩 따박따박 나오니까 좀 순정이 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주말마다 맥주를 먹고 배가 부르면 어째 그렇게 싸웁니까? 나는 무슨 동네 부끄러워가지고 야, 내 조선에 싸운 걸 지겹게로 봤는데 중국 가서 싸우네. 그때 좀 싸웠죠 어머니. 근데 왜 싸웠어요 근데 이렇게? 근데 뭐 싸우지 않으면 부부 아니고. 그쵸. 그때 상황엔 나도 이래저래 뭐 일을 하고 너네 학교를 못 가고 자꾸 이렇게 쫓기는 신세에 되니까. 저희 때문이었어요? 아니지. 너네 학교 못 가고 하니까 타단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그저 까박을 붙이고 나도 짜증이 나니까 싸우게 된 거지. 그 좀 살다 보면 또 별로 애절한 것도 없고 싸우게 돼.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약하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조선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뭐라 하면 좀 참았어요. 북한은 가부장적이고 남자가 막 하면 어머니가 피하거나 참았거든요. 근데 어머니 중국에서는 안 참대. 그래. 맞죠 어머니? 네, 맞잖아요. 조금 넓은 대륙에 왔으니까 나도 눈이 좀 대륙의 마음을 가지고 눈이 떠가지고 전 이파사판이다 하고 네.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맞짱 뜨는 거지. 장기는 네. 북한에서 뛸 때는 달고 갈 때는 하루 세끼 해결 못하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떼는데 일단 중국에서 그나마 밥을 먹고 네 말 맞다나 자꾸 배가 부르고 하니까 학교 못 가는 것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답답함. 여기서 아직 신분도 국적도 못 쟀지 어떻게 사는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좀 가슴이 답답한 거지. 맥주도 좀 뻥 뚫리지 않을까 싶어서 맛에도 받고 그러다 나니 싸우게 된 거지. 진짜 좀 오버하면 그 다 허물어가는 창고가 더 허물어질 뻔했어요. 그렇게 지내고 진짜 지옥이 뭐냐면 여러분 그 땀띠 아세요? 땀띠? 여름에 나는 그 빨간 땀띠 이걸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나봤는데 좀 추울 때까지는 거기 살고 중국에서 탈북해서 첫 여름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징 진짜 더운 거 아세요? 미친 날씨거든요. 1층이 식당이고 2층이 이제 잠잘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었거든요. 페어같이. 이 2층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생긴 철로 된 간판을 이렇게 일자로 붙였어요. 양철판 같은 거를 2층을 이렇게 도배를 했단 말이죠. 붙였어요. 그 뒤가 건물이에요. 온낮 뜨거운 햇빛을 온낮에 머금다가 밤도 더운데 저녁 되면 안으로 다 넣어주거든요. 철판이 열받았다는 거 지금 밤이면 식어지면서 뒤로 다 나오는 거지. 천장이 이렇게 팽팽 돌아가는 그 선풍기 하나 있었는데 뭐 바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겠고 기분 좋으면 오는 정도예요. 그래서 샤워를 아니라 물바가지로 이제 샤워를 일단 10번씩 했나? 그 해에 엄청 더운 거야 북경이. 맞아. 40도 뭐 45도 정도로 올라가니까 아스팔트에 계란이 익을 정도로 기억나죠 어머니? 진짜 더웠던 거. 계란이 익을 정도로 더웠으니까.
우리가 사는 요만한 방이 여기 있다면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중국은 화장실이 대한민국처럼 샤워 시설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변소 가서 물 빠겠지. 그래 물을 이렇게 딱 하고 걸어오잖아요. 그럼 또 땀 나 있어. 그렇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살이 접히는 부분에 빨갛게 그 두드러기 땀띠인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는 엄청 고생한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막 몸이 너무 가려워. 막 습하고 더우니까. 목이도 엄청 많이. 아침에 야. 일어나면 이렇게 긁으면 여기 울퉁불퉁 해서 이렇게 말을 진짜. 못할 정도로 목이 많고 덥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버텼어 그때는? 우리는 뭐 애들이니까 버텼는데 어머니랑 아버지가 좀 더 힘들지 않았나? 저보다도 너희 아빠가 불 피우는 사람도 힘든 거지. 불을 들고 또 갖다 손님 주고 또 그거 마지막에 치우고 하니까 그게 더 더운 거지. 아무튼 더웠어 거기는. 그리고 뭐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선풍기만 어제 팽팽 돌아가니까 더운 거지. 그 뭔가 중국 가서 좀 배 부르게 먹으니까 또 다른 그런 고충과 고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나라 없는 서름, 공부 못하는 그런 답답함. 왜냐면 제가 아침마다 책가방 메고 학교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왜냐면 저랑 동생은 갈 데가 없거든요. 그 뜨거운 그냥 그 철판 뒤에서 땀 흘리면서 물 바가지로 그냥 이마에 그냥 얹는 거밖에 없었는데 아침마다 애들이 막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막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좀 부러웠어요. 그리고 걔네가 막 교복 같은 것도 예쁜 거 입고 막 가는데 나도 저런 삶은 어떤 삶일까? 그런 생각 해봤는데 엄마한테 뭐 그런 게 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 너네 할 일은 없으니까 낮에 자고 밤에 잠이 안 오고 하면 거기 조금 나가면 호수도 있고 했어. 맞아, 뒤에. 그래서 야간 낚시를 중국인들이 많이 하거든 흔히. 그럼 거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는 길거리처럼 애들이 앉아서 낚싯대나 이렇게 흔들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영 안 되는 거지. 공부할 나이 공부는 안 하고. 그것도 있고 제가 춤을 좀 추는 편인데 춤을 춰? 좀 추지. 아무리 봐도 춤출 스타일은 아니고 막 웃기고 있네. 나한테 한번 가보실래요, 저랑? 아 그래. 예. 제가 춤을 좀 추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중국은 공원 가면 사람들이 떼지어서 무슨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운동한다고. 운동한다고. 그래서 저랑 동생이 진짜 무슨 막말 할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녁마다 가서 그렇게 막 춤추에 대해서 춤추다가 그런 할머니 아버지한테 집 가면 그냥 그 이제 참나무 꺾어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그냥 고기 잡겠다 입고 해가지고 그때 보면 참 허송세월을 보냈네 진짜로. 그래. 그러면 그 요양원에서는 국적을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시작한 거잖아. 그럼 베이징에서 일을 할 때는 그런 약속이 있었어? 아 없었지. 그때 상황에는 지금 어차피 거기 북경을 가서 식당에 취직은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창고 같은 데서 살면서 지금 먹고 사는 게 월급 받아가지고 쌀 싸고 뭐 이렇게 채소 싸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급선이지 그 국적 그까지는 논의할 상황도 못 됐던 거지. 또 그 사람들을 믿을 수도 없었고 가다 오다 만난 사람들이니까. 처음에는 소개받기를 시간 지나면 뭐 국적 해결해 준다 뭐 이런 식이었지만 그렇게 몇 개월 살고 안 됐으니까 그때부터 어찌됐건 국적보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일할 수 있고 재워주고 그런 상황이면 좀 안전하다 하면 그냥 뭐 들고 뛴 것 같은데 맞죠? 갈 수 있는 곳은 다 간 거지. 네. 그래서 월급 잘 주고 안전하게 월세집 하나 좀 어떻게 마련되면 거기를 다 움직인 거지. 국적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조금 알았고 초창에는 금방 와서 모르니까 뭐 모르니까 그렇게 쉽게 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줄 알았지. 근데 그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명도 아니고 네 명이 하자면 그게 쉬운 일도 아니더라고. 신분 따는 거는 포기한 거지. 그러면 그 식당 조선족 주인은 칼불교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시골에서 농사다가 망해가지고 와서 중국말도 모르고 애들도 학교 못 가고 그래서 이런다고 했는데 조금 한두 달 지나보면 시간하지. 어딘가 머리가 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게 된 건데 그래도 그냥 일하게 해줬고 분들은 많이 고마웠어. 이모저모 또 그래도 안 됐다고 좀 돌봐도 좋고 식당에서 좀 그래도 이렇게 나머지 식재료도 있으면 좀 주기도 했고 그랬었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또 튀는 거죠. 간단해요. 뭐 본복적인 얘기지만 일하다가 지내다가 우리 신분이 노출됐다 하면 야반동주 하는 거예요. 예, 지도 새도 모르게. 베이징에서는 그래도 생각해보면 두 번째 그곳에서는 그래도 우리 네 가족이 좀 덥고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거기서는 좀 무난하게 지낸 것 같은데요. 예. 월급도 받고 예. 그 창고 같은 데지만 그 어쨌든 식당 뛰니까 조금 들어갔지 식당보다. 그러니까 안전하단 말이. 정면에 도로변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좀 지냈는데 어쨌든 거기도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없어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길게는 못 있어. 조금 있다가 오래 있다 보면 신분이 알려지면 또 애들 학교 먹고 가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지.
여러분도 아다시피 지디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예, 그런 느낌이에요.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모르시구나. 뜬금없이 무슨 달복서를 너무 풀면 서러움이 맞히잖아요. 그러니까 지디를 소화하는 거지. 예. 그러면 거기 베이징 그 식당에서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돼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저녁 되면 저랑 동생이 나와서 좀 이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 경찰이 갑자기 나랑 동생이 걸어가는데 중국어로 막 하는 거지. 근데 저 순간에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귀 안 들린 척했거든요. 그때 그냥 좀 걔네가 좀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뭔가 우리가 한 곳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아, 신분이 좀 노출됐다,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과 이런 뭐 타이밍, 예, 그런 느낌으로 또 우리 내 가족이 좀 들고 뛸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티는 난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꾸 도둑놈이 저걸 저리다고 우리 신문이 떳떳지 않고 우리 처한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옮기게 되는 거지. 이번에 뛴 지역은 어디야? 잠시만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뛰거든요. 어머니 우리 또 어디 뛰었죠? 내몽골인가 치치아른가 뭐 할레빈인가 또 뛰어요. 그 다음에 간 거는 흑룡강. 흑룡강이었나요? 치치알. 예, 저희 하도 뛰어가지고 좀 순서가 헷갈리지만 또 뛰었어요, 확실하게. 또 야간 도주를 했거든요. 또 그 흑룡강에 간 거예요. 흑룡강 갔나요? 어. 또 흑룡강 떴나요? 흑룡강 치치알 씨라는 데로. 아버지 그 농장 거기 맞아요? 아버지 막 손 찢어지고. 그게 치치알 변두리에 가서 예. 하여튼 그 다음 다음 시간에 그 여기서도 고생 졸라. 아니다. 북경보다 더 고생한 건 흑룡강. 흑룡강이 진짜 리얼 고생이거든요. 다시 돌아간 거야? 원래 흑룡강에 있었잖아. 할빈에서 북경 갔다가 다시 흑룡강 치치알로 간 거지. 그러니까 흑룡강 자체가 어마하게 큽니다. 여기가 거의 다른 나라예요. 흑룡강 갔다 또 흑룡강 가서 할 수는 있는데, 예. 아무튼 뭐 말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그 흑룡강 겁나 큽니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거기 또 갑니다. 어찌됐건 뭐 들고 뛰어요. 예, 뭐든 뜁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또 뛴 얘기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기네 이거. 어쨌든 결론은 네. 도망잔 신세인데 네. 중국 땅을 쓸고 댕긴 거지.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 우리가 하도 쓸고 뛰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그나마 좀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많이 쓸고 뛰었거든요, 그죠 어머니? 쓸진 않고 들고 뛴 거지, 그죠? 예, 어머니. 예, 아무튼 다음에 또 뛴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네? 말씀을 하셔야지.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꿀잠 자세요. 어머니 아침 9시입니다.